나라인데, 이게 유럽에 살면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인데 너무 큰 나라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달픈, 과연 이 고달픈 운명을 우리는 이걸 끝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본의 아베 수상은 자기 임기 내에 평화헌법이라는 걸 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본이 한 경제학자는 여러분 중국 여행 가보면 가마우지라는 걸 봤죠. 가마우지를 풀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만 하면은 줄을 당겨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죠. 한국 경제가 한번 뭐라고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일본에서 첨단 부품과 소재를 사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가공만 해서 미국하고 중국에 팔아먹는 거다. 결국 돈을 우리가 버는 거다. 그래서 가마우지 경제 구조를 갖는 것이 우리다. 이렇게 우리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죠. 과연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몇 년 전 이 사드가 한국에 배치됐을 때 중국에서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까 한참 붐비던 명동이 썰렁해졌어요. 과연 우리가 이 중국이 점점 더 커져가는데 시장도 커져가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 불안도 커져가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회담할 때마다 방위비 액수가 1조씩 늘어나고 무기를 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미국과 또 잘 지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미국하고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미사일을 쏘고 세계 무대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어요. 자, 이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자, 미국은 총 19조 달러를 벌어요. 일본은 12조, 중국이 12조 달러, 일본이 4조 8천, 독일 3조 7천, 영국 2조 6천, 프랑스 2조 5천. 우리가 대략 1조 9천억 달러, 2조 달러쯤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뭐냐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는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 게 가능할 건가를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휴대폰 없이 살 수 있어요? 누가 휴대폰을 사라 그래? 휴대폰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없이 살 수 있어요? 원래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미국 사람이 만든 상품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외에는 살 수 없는 뭔가를 전 세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없이는 못 사는 무엇을 만들어내야만 사는 건데 그게 결국 우리의 실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실력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라고 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와요. 기술력은 교육에서 탄생해요. 결국은 이 기술력과 교육력이 있을 때 전 세계 IQ가 108,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항상 1등을 한 대한민국에게 인재의 이 힘을 가지고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나갈까?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계시는 공직자도 계시고 우리가 기초연도 계시고 광교연도 계시고 뭐 기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이게 여러분 관포지교의 옛날에 관포지교라는 지금부터 기원전 7세기니까 약 3000년 전에 제나라의 제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장사를 하다가도 망했고 군사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도 도망쳐 온 사람이에요. 실패가 많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상이 됐는데 제상이 되고 나서 일약 오늘날 산동성에 있는 제나라의 제상이 됐는데 일약이 춘추 전국 시대에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300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랑 근심과 고생을 싫어하니까 나는 그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백성들이랑 가난함과 비천함을 싫어하니까 나는 그들을 부유하고 귀하게 해줘야 되고 위험에 떨어지는 걸 싫어하니까 나는 안전하게 해줘야 되고 후대가 끊어지는 걸 싫어하니까 수명을 누리게 하고 후대를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3000년 전에 한 나라의 제상이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썼던 정책이 뭐냐? 세계 여러분 산업공상이라고 그러면은 마치 이게 상업하는 사람을 열등하게 보고 선비를 높이 본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산업공상이 따로따로 살아야 선비는 선비끼리 모여 살아야 학술이 진행되고 농민은 농민끼리 살아야만 뭐냐면 이게
농업 이 생산성이 높아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실크가 비싼데 3000년 전에 실크라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실크 시장을 독점했던 것이 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상이 되고 나서 여러분 면과 면 단위는 지금 다 30리로 돼 있어요. 하루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에. 근데 모두 30리마다 면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전부 요즘으로 호텔을 짓고 거기다가 식당을 차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용문객잔에 나오는 객잔 그런 이제 여관 호텔을 차려가지고서 수레를 한 개를 갖고 오는 사람 상인들한테는 본인 식사를 주고 수레를 3개 가져온 말의 사료까지 주고 수레를 5개를 가져오는 사람은 아예 사람까지 붙여줘가지고 장사가 원활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중이 수많은 술집을 열었을 때 저기 나라를 어수선하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상업의 나라를 만들면서 제 나라가 일약 춘추전국 시대의 중심에 올라서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운명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양구 보면 인구 2만 명, 우리가 고성 보면 2만 몇천, 평창 보면 인구 4만, 정선 4만 3천. 과연 이런 데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걸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 스위스 부베라는 데입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 72%가 산지, 우리 대한민국은 65%가 산지고 스위스는 72%가 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인구 2만 9천 명의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이게 부베라는 마을인데 여기에 1년에 대략 60조 원쯤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강원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이 강원랜드라는 회사인데 강원랜드 회사 1년에 매출액 1조 5천억 좀 넘습니다. 1년에 60조 넘는 회사가 인구 2만 9천인 스위스 레마노스 협회라는 그 호세 협회에 있는데 거기서 나타난 회사가 뭐냐면 네슬레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산업혁명이 생기니까 엄마 아빠가 전부 다 공장을 가니까 그럼 아침밥을 누가 해줘요? 아침밥을 해먹기가 어려우니까 시리얼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만약 매일 공장을 가니까 애들한테 매일 모유를 줄 수 없으니까 분유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을 석권한 게 네슬레라는 회사고, 여기서 저 오른쪽 끝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라프레릭 센터가 운영하는 안티에이징 센터, 하루 일주일 들어가면 최소한 500만 원이고 3천만 원짜리 안티에이징 화장품 회사에서 운영하는 안티에이징 센터가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 사람들한테 반도체를 만들려면 절대 못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 라프레릭 센터에서 하게 되는 안티에이징 센터,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면 대부분의 화장품이 뭐예요? 다 천연물 화장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귀족들이 온천이나 이런 데서 오래 살려고 보니까 결국은 당시에 화학물질이 없으니까 대부분 천연물질에서 많은 걸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바이엘 아스피린이라는 아스피린인데 이게 로마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은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 먹으니까 열이 내리더라. 그 문헌적 기록을 연구해서 아스피린이 생긴 겁니다. 이게 인구 2만 9천에 생긴. 오른쪽에는 인구 14만인 여러분 나파밸리 와인이라는, 여러분 와인하면 나파밸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14만 명이 사는데 실제 여기에는 와인 산업에 종사하고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5,000명밖에 없습니다. 15,000명이 모여가지고 일약 전 세계 포도주 시장을 휩쓸고 있어요. 유럽에 가면은 보르도 지방은 여기는 적포도주, 여기는 화이트 와인, 여기는 레드 와인, 여기는 아이스 와인, 모든 게 다 구별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냅니다. 여기는 대학이 없으니까 와인 학과를 만들어 가지고서 와인을 연구했어요. 투자자를 맨 처음에 누굴 구했냐면 몬답이라는 사람이 여기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영화를 다 잘하는 대부라는 영화를 찍은 코폴라 감독이 최초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망할 뻔했는데 다시 지옥의 묵시력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다시 투자가 되면서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가 나왔어요. 우리 영월이 여러분 포도를 만들죠. 포도주 한 병에 우리가 보면 비싼 거는 3천만 원씩 하잖아요. 우리가 강원도에서 나오고 있는 정선에 있는 옥수수를 만든 만약 술이, 우리는 왜 그게 100만 원짜리가 안 되고 200만 원짜리가 왜 안 될까요? 다음. 이게 네덜란드는 전체 국토의 60%가 바다보다 낮습니다. 근데 여기에 3만 6천 명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3만 6천 명이 사는 동네가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앞으로 산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먹지 않고는 못 사니까 식품 산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하고 우리나라 보면 농촌진흥청하고 합쳐서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업을 유치했어요. 여기에 석사, 박사가 1200명 있습니다. 우리 평창에 있는 서울 농생대에 석박사가 370명 있어요. 1200명이 모여가지고 여기 1년도에 대략 전 네덜란드 전체 GDP의 10%를 여기 생산하는데 연간 70조 원을 3만 6천 명이 모인 요 조그만 도시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저기를 구경하러 가고 있죠. 네덜란드는 3만 6천 명이 만들어내는데 네덜란드는 경상남북도만한 땅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3만 6천 명이 모여가지고 70조짜리 회사를 만드는데 강원도에 150만이 모여가지고 이런 회사를 못 만들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하나는 중학교 중퇴를 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이 의류부를 만든 사람.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 중퇴를 나와가지고서 스페인의 자기 고향에서 여기서 이뤄가지고 세계적인 의류 회사를 만들어냈어. 원주가 30만이면 이거보다 크잖아요. 춘천도 30만 가까운데 이거보다 큰 도시죠. 왜 스페인은 25만에 사는 도시에 중학교를 중퇴한 사람도 이런 산업을 만드는데 우리는 왜 못 만들어?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보여주고 있으면 우리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봐야죠. 우리가 동해안에 1년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봉준호 감독이 깐느 영화제의 상을 보고서 기생충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깐느라는 그 지방은 못 가져봤지만 다 들어봤잖아요. 여기 인구 7만 사는 동네입니다. 강릉이 25만이면 강릉이 훨씬 큰 동네입니다. 깐느는 왜 유명한데 강릉은 왜 안 유명해요? 우리는 무엇을 못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인구 7만짜리 도시.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스위스라는 나라는 전체 75%가 산입니다. 그러면 딱 강원도 같은 데입니다. 강원도가 72%가 산지입니다. 근데 여기가 인구가 840만에 살고 여기가 6,800억 달러를 법니다. 이스라엘은 심지어는 60%가 사막입니다. 60%가 사막인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막에다 뭘 심어야 되는데 뭘 심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연구를 하니까 염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염분을 제거하는 기술, 그 다음에 나중에 물을 끌어들이는 기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를 심으면 될까? 그래서 감귤이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감귤을 거기서 재배를 성공해서 이걸 전 세계 수출 상품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3,500달러를 만들고 네덜란드는 40%가 전부 바다를 메운 간척지예요. 여기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적어도 강원도가 면적의 80%가 산지인데 156만이 살아요. 근데 1년에 우리가 45조 원쯤 합니다. 우리가 스위스처럼 살으려면 지금보다 4배를 더 잘 살아야 돼. 훨씬 더 노력하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우리가 한번 나가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가 공자 엄마가 왜 몇 번씩 이사를 하면서 자식이 공부를 시켰을까 보면 세상이 어디로 변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 산업을 어디서 할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 세상의 변화는 가장 큰 변화는 수명 100세 인간이 탄생한 겁니다. 수명 100세 인간이 탄생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기에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인천공항을 지어도 계속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16억이라는 인구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1년에 5천만이 한국을 왔다 가도 30년 동안을 왔다 가야 전부 한 번 왔다 가는 인구입니다. 작년에 중국 사람들이 1.2억 명이 해외여행을 왔다 갔어요.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5억 명이라는 숫자는 유럽만한 숫자를 말합니다.
베트남 인구가 1억인데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점점 더 아시아에서 중산층과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탄생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제일 중요한 건 건강산업이 최대 산업. 왜? 인간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예쁘게 살고 이게 목표니까. 건강, 관광, 화장품, 식품, 음료 이게 미래산업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SNS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놓고 기껏 만나면서 SNS를 해요. 둘이 만나고 나서 저 사람한테 SNS를 하고 그 사람을 또 만나면 또 딴 사람한테 SNS를 해요. 마치 우리가 강냉이를 튀겨서 먹으면은 손이 가요, 손이 가죠. 근데 먹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인류의 최대 질병은 암이 아니고 우울증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점점 더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죠. SNS상에서는 많이 만나는데 실제 옆에 있는 가족이 누구인지 친척이 누구인지 SNS상에서 만나는 거죠. 우울증이 인류의 최대 질병이 됩니다.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미래 산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기술혁명이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기술혁명이 다가오는 걸 과연 강원도가 할 수 있을까? 그럼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산업은 먹는 산업이다. 자동차, 반도체, 암만 뭐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식품 산업이 6.7조 달러다.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나왔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현재 6.5년 동안 병원에서 신세를 주고 죽어갑니다. 이걸 1년씩만 줄여주면 본인도 가족도 점점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건강산업을 할 때 강원도의 힌트는, 대한민국 힌트는 여기 있어요. 이게 1544년도에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육체예요.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생겼냐? 전부 근육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뭐예요? 건강해지려면 운동하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우리 발 마사지 집에 가면 이런 그림표가 붙어 있죠. 전부 우리가 기와 혈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침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가 연구를 하면 우리가 미래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이게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강원도 오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선군에 보면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어요. 여기가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제주도에 다 10억, 20억짜리 좋은 별장을 샀다가도 이제 75세 넘으면 다 서울로 돌아가요. 왜 그러면 병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만든 옷이에요. 앞으로 저런 옷도 나오고 좀 더 지나면 화장실에 변기에 오줌을 넣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오줌을 자동으로 분석하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다 체크해 주는 것까지도 좀 있으면 발달해 나가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먹는 문제. 우리가 정선에 보면은 정선의 옥수수의 원조냐, 홍천이 옥수수의 원조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원조를 찾는 동안에 우리가 광동에서는 옥수수 수염차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틀림없이 뭐냐면 옥수수 수염을 삶아 먹으면 신장에 좋다고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있었는데 광동에서 옥수수 수염차를 만들었죠. 우리가 이 아모레 퍼시픽에서 만드는 제주 오설록이라는 데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강원도에서 이런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인간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관광도 되면서 진정한 먹거리가 뭔가를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만 부가가치가 높을 거다.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 세 번째로 사람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전부 골프 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지만 이건 산만불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산악자전거 점점 더 해양 스포츠 그 다음에 요트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3만 불이 넘어가면은 이제 자식 걱정도 없고 점점 먹고 살기 해결되면 인간은 본질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570만 원짜리 티켓을 끊고 산티아고를 걷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강릉을 보면은, 강릉 동해안을 가면 여러분 해양 스포츠를 누가 가르쳐줘요? 동네 청년회에서 와서 해주잖아요. 아저씨들하고. 그럼 그게 돈이 많이 벌려요? 여러분 산악회 등반할 때, 설악산 올라갈 때 누가 등반대장이에요? 동네 우리 분들이 해주잖아요. 이러면 직업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재활하고 스포츠라는 게 다 산업입니다. 이게 다 트레이너가 있는 거죠. 우리가 호주에 가면은, 뉴질랜드에 가면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보면 밀포드 트랙이라는 데 있는데, 여기는 1년에 딱 뭐냐면 하루에 50명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6개월만 하고 여기를 걷는데 전부 하는데 대략 뭐냐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받습니다. 우리의 고등학교 나오는 강원도에서 1년에 3,500명 정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이 중에 1,200명 정도만 남고 2,000명 이상이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등학교 나온 이 친구들한테 당장 이거는 일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양 스포츠 건강과 관련된 산업이 될 수 있다. 왜 알프스에 등산을 할 때는 가이드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다 등산하고 무엇을 할 때는 가이드가 있어야 돈을 내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연구를 해보자. 또 하나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인도에 있는 오쇼 명상 리조트고 원월드 아카데미고, 맨 오른쪽은 프랑스의 틱낙한 스님이 하는 프롬빌리지라는 명상센터입니다. 명상센터는 여러분 스님 중에 저기 하버드에서 박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스님에 가서 명상의 대가가 됐다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학력에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상이라는 게 세계적인 산업으로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건강 관광산업으로 산다. 좀 넘어가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관광지를 유형으로 분류해 보게 되면 산악관광은 13%, 해양관광은 37%, 그런데 온천관광이 42%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강원도 하면 어느 지역이 관광지가 집중적으로 개발돼야 될지 알 수 있는데,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온천이 없어요. 우리가 일본에 왜 많은 베푸나 왜 이렇게 많이 여행을 가죠? 온천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온천을 보면은, 온천이 나는 건 가만히 보면은 금강산에 나죠. 그리고 설악 온천에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척산 온천이 있죠. 그러면 이 백두다간 줄기에 저쪽 왼쪽 방향으로는 뭐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온천을 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탐구를 시작해야만 이 산악과 해양과 온천에서, 온천이라는 게 되면 관광을 할 수 있는 게 연세가 있고 건강 때문에 온천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앞으로 강원도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드러나고 있다. 자, 그러면 강원도에 대한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첫 번째 제가 찾아낸 거는 인삼입니다. 인삼은 지난 한국, 중국, 일본, 동양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왔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중국의 황제들이 삼을 공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로 삼 나는 위치가 어디냐면 위치도 지정해 놨어요. 어디서 지정해 놨냐면 강릉부터 여기 태백하고 저 제천까지 가는 그 태백 줄령에서 나는 삼이 그 삼만 받는 거예요. 문헌상 기록으로도 나와요. 현재 삼의 재배는 6년간을 재배하고 나면 땅의 지력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현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여기 평창, 정선 일대에 삼밭이 널려 있어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산양삼이 점점 더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삼은 인간이 굉장히 복잡한 동물입니다. 복잡한 동물인데 삼이 인간의 이 유전자 염색체 수보다 2배가 더 복잡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왜 삶 보면 비싼 걸 받는 게 사람처럼 생긴 삶을 비싸게 받는데 그거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삶이라는 건 이걸 가지고 있어. 전 세계 단일한 식물로 가져는 가장 많이 논문이 나와 있는 게 이 삶입니다. 현재 담배 인상공사가 대략 뭐냐면 대략 1조 원 정도를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옛날에 담배 인상공사가 캐치플레이스가 이게 있어요.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회복하자. 그랬어요. 인삼이라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면 이게 설화수라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여기서 저 삼을 가지고 만들어서 약 6조 원까지 간 회사를 만든 겁니다. 이니스프리라는 화장품은 녹차에서 만든 화장품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나는 아까 우리가 옥수수 수염에서 옥수수 수염차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잘 생각하면 강원도에서 나는 우리의 농산물 중에 무슨 식물 중에 어떤 것을 찾아낼 수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머리 빠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체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피부를 맑게 하는 미백제가 우리가 나왔다.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럴 가능성은 점점 보여주죠. 여러분 CU 마트에 딱 들어가 보면 음료수 코너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옥수수 수염차, 헛개차. 남자들 술 많이 먹으면 옛날 헛개 삶아 먹으라고 많이 했는데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집에서만 삶아 먹고 헛개 이 차를 만드는 건 회사에서 CJ에서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해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지금 먼저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뭐냐면은 이 삶의 효능을 연구해서 이미 뭐냐면 삶을 제일 많이 심는 나라가 미국하고 캐나다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 캐나다에서 훨씬 더 많은 삶을 심고 있어요. 삶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강원도가 전체 재배량이 현재 제일 많아요. 전국 생산량의 21%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한국에서 삶을 사가지고 여기 스위스에 파마톤이라는 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물질을 개발한 거예요. 이 진세노사이드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여기서 3조 원짜리 매출을 만들어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옥수수를 따가지고서 저기 뭐냐면 386도 옆에 그래서 갖다가 파는 거 하고 삶아서 파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수염차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 하고 옥수수 수염차에서 내가 만약 여기서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신약을 만드는 거하고 이 가격 차이가 어떤 가격이 나타나겠어? 우리는 흙묻을 농산물을 파는 거를 이거를 줄이고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면 우리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삶에 도전해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아,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커피 시장 보죠. 커피에 가면 여러분 원산지 보면은 과테말라, 뭐 이디오피아, 뭐 어느 나라 커피에서 저 남미 우리가 커피가 미국에 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독일에서 커피 나무가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요새 뭐냐면 더치 커피라고 해가지고서 아주 그거를 더치 커피는 독일 커피잖아요. 커피 내리는 기계는 독일이 제조업이 발달하니까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이 커피에 대한 논문은 대부분 미국하고 독일에서 다 나옵니다. 커피 시장이 작년에 얼마였냐면 180조 원이었어요. 커피 시장이 180조. 앞으로 몇 년 뒤면 커피 시장이 220조 원이에요. 남의 나라 얘기했지만은 강릉의 어떠한 한 사람이 커피를 시작했죠. 그 일이 뭐예요? 강릉에 있는 커피집 이름이 뭐예요? 테라로사라잖아요. 강릉에 커피가 나요? 강릉의 테라로사는 이제 강릉 수준이 아니고 전국 단위의 체인점을 가지는 회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수천 년 동안 가장 많이 먹어왔고 심어왔고 단일 식물 한 뿌리에 우리가 2천만 원 전 세계 어떤 식물 중에 우리가 진짜 산삼이라고 하면 한 뿌리에 1억 원도 합니다. 전 세계 어떤 식물이 우리가
산양삼 15년이면은 4, 50만 원 해요. 어떤 식물이 식물 한 뿌리에 뭐냐면 50만 원, 1000만 원짜리 하는 식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키워온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인삼이라는 걸 연구해가지고 이걸 커피를 대체할 수 있다면 옥수수 수양차처럼 커피보다는 인삼 먹는 물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아까 담배 인삼 공사 그랬잖아요.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회복하자고 했는데 술로 망친 건강을 인삼으로 회복해. 개성 인삼주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제가 이거 연구 중에 있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죠. 간의 손상을 덜 주는 술. 이미 화장품이 나온 거고, 거기서 만약에 진세노사이드, 파마톤사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세계적인 산업이 되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왜 몇십 조짜리 회사를 못 만들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 평창 군수님이 산양삼을 제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이거 우리 해낼 수 있어요. 산양삼. 그래서 이쪽 백두대간 이 청나라나 중국의 문헌상 기록으로 나오는 이 지역에 산양삼을 심고, 근데 이게 산양삼이 뭐냐면 자꾸 일정한 밭에 심는 삼은 일정하게 나오는데 산양삼은 이게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산돼지가 와서 먹고, 그리고 자꾸 뭐냐 녹아서 없어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제품이 균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산림청하고 땅을 빌려서 3,000평 빌려서 하면 소규모 자본이니까 이게 잘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도 치고 좀 더 규모 있게 영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농협하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가까운데. 이게 강원랜드 사장님. 이런 데서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산을 제대로 뭐냐면 산양삼을 가꾸면 우리의 브랜드로 생기고 해나갈 수 있고, 그럼 또 강원랜드 온 사람들은 삼을 한 뿌리씩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강원랜드 사장님한테 박수를 쳐야 됩니다. 진짜. 크게 쳐주세요. 삼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삼을. 이건 저도 아주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삼입니다. 해삼이 우리가 이게 파란색 해삼이 있고 붉은색 해삼이 있어요. 홍삼이라고 그러는 거죠. 해삼은 돌기가 5개짜리가 있고 6개짜리가 있습니다. 6개짜리 돌기가 비쌉니다. 근데 해삼 하나가 뭐냐면 대략 중국의 해삼 시장이 10조 원입니다. 추가로 된 시장 보면은 대략 약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삼 하나가 말린 해삼 500g이 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해삼을 강원도에 지금 바닷가에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게 옛날에 뭐냐면 블라디보스토크의 옛날 지명 이름이 해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지명동. 그만큼 동해안의 말입니다. 수온이 5도 이상 올라가면 해삼은 녹아서 없어집니다. 수온이 차가워야 해삼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동해안이 적집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뭐냐면 지금 종폐 사업을 하거든요. 이걸 종폐를 하는데 이놈이 어디가 자라느냐 알 수가 없고 그 회수율이 너무 낮아요. 해삼을 어떻게 양식할 건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해삼을 양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걸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일본이 해삼 양식을 합니다. 저렇게 종묘 양식을 하고 해삼 양식을 하는데 이런 방식이 있고, 중국에 저도 아직 이거는 입증해보진 못했는데 이 해삼이라는 게 뻘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릉 고성 앞바다는 절대 농지들이 많잖아요. 고성부터 저 속초까지. 그럼 거기다가 논에다가 뭐냐면 해삼을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심을 수 있느냐. 만약 그럴 수 있으면은 해삼이 도망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질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해삼 양식을 어떻게 하냐. 그게 하나의 기술이고, 양식 기술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해삼을 말렸는데 말린 해삼이 다시 물에 넣었을 때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얼마큼 탱탱하게 되느냐.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일본이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해삼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큰 시장으로 일본은 이미 대기업이 진출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동해안이라는 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해삼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는, 이거는 중국 사람들의, 중국에 가면은 식당에서 주의해야 될, 함부로 주문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음식이 하나가 랍스타, 대게, 그 다음에 해삼, 그 다음에 전복, 이런 거 주의하라고 하죠. 왜냐면 비싸니까. 전복이라는 게, 내가 이제 중국 역사책을 보니까 왜 중국 사람들이 이게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화폐를 만들었단 말이지. 우리는 이 조개 껍데기가 많은데. 근데 오늘 제가 책을 봤는데 이런 걸 봤어요. 조조의 삼국지에 조조의 아들이 있는데, 조조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아버지한테 갖다 바친 전복을 50개를 갖다 바쳤다, 이런 게 있어요. 당시에 보면은 전복 한 개가 집 한 채 값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윗동네하고 저기 옛날에 바다에서 전복을 가져오려면, 산채로 가져오려면 그게 냉장고도 없고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면 전복 250개 받는 거, 이런 게 문헌상 기록으로도 나와요. 해삼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동해안에 있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삼이라는 걸 하나 찾아봤어요. 세 번째로는 해양 스포츠. 여러분, 양양에 우리가 서핑하는 친구들이 오면서 양양 동네가 확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안목을 갔다 왔는데, 안목이 뭐냐면, 안목이 생기는 그 건물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짓던 건물들하고 굉장히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죠? 아침에 뭐냐면, 아침에 그 커피 팔고 빵 파는 집이 기존에 우리가 만든 건물들하고 다르잖아요. 결국은 이 스포츠라는 것이 앞으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진다. 근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제가 하나 실수한 게 있었어요. 저는 이게 철책선만 풀어주면은 미래가 생길 줄 알았는데, 철책선을 풀어주니까 전부 그 안에 뭐냐면 그 횟집이 다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나중에 요트 계류장이나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횟집이 생기고 나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강릉 경포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경포대 앞바다에 보면 맨 앞에 보면 해안도로가 있죠. 호텔 앞에, C마크 앞에. 만약에 C마크 앞에 해안도로가 없고 해안도로가 뒤로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텔에서 나오면 바로 바닷가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지금의 호텔하고는 다른 호텔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지금 바닷가 안에 해안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전부 해안 침식을 일으켜가지고 모래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빨리, 여러분 양양에 있는 솔비치에 왜 그렇게 많이 가죠? 바닷가에 가장 붙어 있으니까. 해안도로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을 만들고, 그래야 해양 스포츠가 더 발달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집에서 나오면, 여러분 스키장에서 스키 신는데 저 멀리까지 가는 거하고, 집에서 스키를 신고 바로 올라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숙소에서 바로 해양 스포츠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게 직업인데 그걸 엎트리면. 네 번째로는 명상센터. 이게 구글사입니다. 점점 더 일에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60세가 정년입니다. 1년에 50만 명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상산업이 미래 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리콘밸리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현재 미국에서 약 1조 2천억 정도의 명상산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상 관련 앱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보면은 몇 년 전에 많이 등장했던 게 뭐냐면 필라테스라는 거예요. 사람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근자에 많이 등장하는 거 보면 마음치료연구소, 명상연구소, 명상센터가 점점 많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사람이 외롭고 힘드니까. 일은 많고. 그리고 뭐냐면 누구랑 사냐? 개하고 강아지하고 살잖아. 고양이하고. 이게 미래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삼성도 영덕 연수원을 짓고 LG도 짓고 SK도 그렇고 다 명상센터를 수련원으로 같이 짓고 있어요. 우리는 강원도가 가장 많은 리조트와 숙박시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거를
안 만드는 이거를 만들어야 우리가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관광산업. 제가 찾은 땅인데 저 위에 보면 양양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주문진이 있어요. 주문진 옆에 뭐냐면 향호라는 동네가 있는데 향호라는 이 효수가 경포대 딱 절반 정도 크게 됩니다. 그런데 저게 저 위쪽에 양양 쪽에 현재 뭐냐면 LG 패션에서 대략 그 15만 제곱미터 약 5만 제곱미터에다가 저다 관광 복합 해양 레저 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향호라는 저 위치에 서게 되면 앞으로는 바다고 뒤로는 설악산이 전면에 나서는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문진의 요 끝자락에 연세대학교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연세대학하고 얘기해서 저기다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검진 전문병원. 검진 전문병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병원은 우리한테는 수술하는 거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거는 검진하는 거. 중국에 가면은 모든 고급 휴양지에 가면 다 검진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휴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럼 검진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치과 치료. 물리적으로 때우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전 빼면 시간이 필요해요. 전 빼고 당장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간단한 성형과 치과 치료와 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우리가 가져야만 강원도 자체가 리조트다운 리조트가 되고 고급 리조트가 됩니다. 용평, 홍천 다 말할 거 없습니다. 홍천의 이시영 박사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거기에 의사들이 오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걸 뭔가 입증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깐느라는 데가 대략 저는 10km 해변인데 주문진이 쪽은 훨씬 더 길죠. 물 좀 따줄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울비치가 왜 장사가 잘 될까를 보면 해안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요 향호 주변이지. 향호 주변은 왼쪽에는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 안 나는데 인터체인지가 두 개가 있죠, 그죠? 강릉 인터체인지 쪽이 있고 양양 인터체인지 두 개가 있고 이쪽에 한쪽에 절대 농지가 23만 평인가 있고 이쪽이 21만 평인가 절대 농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야구장이에요. 이 야구장 이 스탠드에 앉으면은 이렇게 지었어요. 스탠드에 앉으면은 바다가 보여요. 만약에 우리가 강원도에 바닷가에 어딘가에 아니면 춘천의 아름다운 공지천 어딘가에 짓든지 이렇게 지으면 우리가 멋진 공연장도 되고 하지 않을까? 그죠? 이건 큰 돈을 들인 것도 아닙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세계적인 자이언트 야구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한 야구장이고 이런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하나 만들 때도 세계적인 관광지의 특징은 하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꽃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은 나라를 갔는데 스톡홀름에 가서 제일 참 이건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했는데 스톡홀름에 가니까 이 돔 경기장을 지었어요. 돔 경기장이 360일 중에서 대략 300일 정도 가동이 되는데 거기 한쪽에서는 뭐 노래 공연도 하고 흙 같은 거 쌓아가지고 거기 뭐 자전거 같은 것도 탈 수 있고 그런데 한쪽 벽면이 뭐냐면 한쪽 벽면이 호텔이에요. 그래서 호텔 문을 열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다 볼 수 있어요. 재밌잖아요. 이게 뭐냐? 상상하는 거거든. 상상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 다음 제가 도지사 할 때 이 도민체전을 하는데 막 이제 도민체전 뭐 이런 할 때 이제 운동장 뭐 할 때 가보면은 이 사거리 오거리마다 뭐 꽃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꽃들을 보면서 저희 강원도에서 난 걸까? 이런 걸 생각해보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강원도에서 난 꽃 없어요.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우리가 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뭐 폐지 주스로 오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동계올림픽을 가보면서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게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은 유럽의 베란다마다 전부 꽃들이 있죠.
유럽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 유럽 사람들은 전부 초지가 있고 초원이가 전부 예쁜 집들만 있어.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조사를 가봤잖아요. 이 초지는 뭐냐면 자기들 소 키우는 거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이는 거 하고, 초지를 파는 거 하고, 그리고 30%는 보조금 사업이에요. 그 마을에서 만약 초지를 깨끗하게 안 하면 보조금을 안 줘요. 그래서 그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골 마을에 베란다하고 꽃 심는 거 전부 연세 드신 분들 보조금 사업.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강원도에 널린 게 땅이잖아요. 그러면 정선의 종묘장에 이런 종묘장에 꽃을 종묘장을 만들면 이건 포크레인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꽃을 심어가지고 우리가 면 단위별로 동네별로 누가 더 마을을 더 아름답게 가꾸냐,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1,000만 원씩 주고 2,000만 원씩 주면 우리 동네는 훨씬 더 깨끗해지고 동네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게 더 발달하면 이렇게 되죠. 강원도에 뭐냐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하천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온 동네에 뭐냐면 지금 많이 비었어요. 하천 부지가 많이 남았어요. 이건 국토관리청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를 지금 대한민국이 조사료, 여러분 소 키우는 분들 다 알죠. 조사료가 1년에 수입하는 게 5,300억입니다. 좀 있으면 몇 년 뒤면 3년 뒤면 이게 완전히 해제됩니다. 그러면 미국 조사료가 무한정 밀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방어도 하고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하천 부지를 놀리지 말고 우리가 유채꽃을 보러 제주도만 가지 말고 유채를 심으면, 소가 제일 잘 먹는 게 뭐냐? 유채를 잘 먹는다. 유채를 심으면은 안 좋겠어요? 유채가 지내 유채 다 수확이 끝나고 나면 거기다가 메밀을 심으면은 메밀 축제도 되잖아요. 대신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성공한 관광지는 대부분의 꽃이 있습니다. 꽃은 또한 거대한 산업입니다. 그 자체가 차도 만들 수 있고 관광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름다운 공지천 나오고 저 앞에까지 걸을 수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눈에 띄는 만큼은 전체 간벌을, 거기다가 우리 골프장 가보면은 벽면을 전부 시딩 공법으로 해가지고 팍 뿌려가지고서 이 부직포처럼 해가지고서 꽃을 한 봄부터 가을까지 보잖아요. 그걸 전부 다 만들어 놓으면은 춘천은 브랜드 하나가 생길 거다. 춘천이 옛날 연인들이 왔던 장소 아니에요. 그래서 생화를 꽃으로 선물할 수 있는 도시는 춘천이 유일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요? 괜히 왜 자꾸 건물을 자꾸 짓냐? 그보다는 자연을 가꾸는 게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 이 세계적인 도시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철원하천 양구인제에서 오신 분들, 이제 의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세계적인 관광의 보고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끼리 해가지고는요, 절대 이거 보존 안 됩니다. 그리고 철원하천 양구인제가 서로 고성이 요 동네 해달라고 자꾸 하고, 또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또 이걸 다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보존도 안 되고 원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도네이션을 해라.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유네스코에다가 아예 기구를 하나 만들자. 세계적인 우리가 돈을 얼마를 낼 테니까 DMZ에 이거를 세계적인 기구를 만든다.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세계적인 건축가와 세계적인 항공운동가, 세계적인 음악가와 미술가가 전체 모이는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행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세계를, 인류를 모아야만 인류의 도시가, 인류의 미래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전략을 해나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위스라는 작은 나라가 독일한테 침략을 안 당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너네 우리를 침략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물론 영세 중립도 하지만은 기차가 전부, 유럽은 철도가 전부 터널로 돼 있잖아요. 이걸 폭파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긍정적으로 한 게 뭐냐면 세계의 국제기구를 유치한 겁니다. 현재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구가 이렇게 많이 유치되어 있어요. 주요 국제기구가 24개가 있는데 16개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생태나 환경이나 이런 국제기구가 점점 더 많이 생길 겁니다. 평화나.
그럼 앞으로 만들어지는 유네스코와 함께 경기도와 강원도가 함께 만드는 세계적인 국제기구를 우리가 여기에 유치해야만 전쟁도 막고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꿈을 가져야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세계적인 게 돼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하나를 유치하게 되면 보통 글로벌 기업이 유치하는 만한 효과와 브랜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와 함께 하는 거다. 이 전략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아까 기재부 차관이 와서 원주에서 제천까지 철도를 200억을 해주고 여주에서 원주 가는 철도를 12억을 해준다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철도가 생깁니다. 그럼 철도가 생기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철도 차량 기지를 어디다 둘 거냐. 철도 차량 기지를 속초에 둘 거냐 아니 고성에 둘 거냐 양양에 둘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양양에 두자. 양양에 어디다 두냐. 옛날에 지금 군 비행장으로 현재 쓰는 거 그 앞에 논바닥에다 두자. 그러면은 속초부터 양양까지는 철도가 생긴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양양 공항하고 가까운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현재 양양공항은 전세 비행기가 내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 부자하고 여기 강릉을 와보니까 양양에 홍콩에서 양양에 비행기가 내렸어요. 내렸는데 비행기가 다시 인천으로 가야 돼. 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비행장이 좁아서.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부자가 많이 와야 관광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속초 비행장을 나중에 그게 강릉 비행장으로 하든지 부자들의 전용 비행장으로 거기를 쓰고 그렇게 해야만 그러면 강릉하고 양양만 이으면 다 있는 거거든요. 속초까지. 그걸 우리가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맹성규 차관의 아이디어예요. 철도 기지를 유치하자. 두 번째로는 이게 여주 원주 간 지금 원주 제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주 원주 간 수도권 전철 강남하고 강원도를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청량리하고 춘천하고 연결하니까 춘천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강남에 보면 분당에 보면 31평 아파트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하잖아요. 이 강남하고 원주를 연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주 원주 간 철도를 연결해야만 그러면 홍천, 횡성, 원주 주변 횡성까지가 다 일어나게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현재는 뭐냐면 여주에서 충주는 지금 이미 공사를 시작했어요. 여주에서 충주는 공사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여주 원주하고 춘천 제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200억 주고 여기 12억 줄 일이 아니고 이걸 먼저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구상을 할 수 있냐면 원주, 여주, 충주, 제천, 횡성까지를 거대한 뭐냐면 또 하나의 체인화된 미래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이거를 먼저 해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자,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식 특허는 제가 만약 기업을 유치해 보려고 하면 결국은 지식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인력이 있냐 없냐 문막 공장에 공장을 가져와도 인력이 없어요. 그럼 이 인력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자, 우수한 인력부터 공장에 다니는 인력까지 어디서 조달할 거냐. 강원도에서 우리가 사람을 강원도 출신을 뽑으려고 하더라도 성적 때문에 못 뽑잖아. 지역 가산점을 주고 지금 이래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원주 혁신도시를 보세요. 우리 지금 강릉 원주대 교수를 보세요. 우리 강원대학 교수를 보세요. 그 중에 강원도 사는 사람 몇 명 되세요? 별로 없잖아요. 왜? 평창 군청 공무원도 지금 뭐냐면 원주 나가 애들 가르치자. 태백시청 공무원도 원주 가서 가르치고 양구 공무원도 뭐냐 춘천 와서 가르치고 춘천에 와 있는 뭐냐 원주 혁신도시에 와 있는 사람은 강남에 집에 가잖아요. 왜? 애들 공부 때문에. 공부와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암만 백날 기업을 유치한다고 얘기해봐야 다 거짓말이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말 거짓말. 이 공부 문제하고 학력 문제, 애들 공부 문제하고 그래야만 미래가 온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창공 같은 데는
정성군이나 우리는 대학 교수도 없고 대학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말이냐. 샌디에고라는 데가 여기 있어요. 샌디에고라는 여기는 퀄컴 창업자 여기 다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야 우리 동네를 좀 잘 살게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퀄컴 창업자나 CEO들이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냥 순간 자문한 게 아니고 계속 자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게 뭐냐 바이오다. 그리고 여기 샌디에고가 날씨가 좋으니까 휴양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노인들한테 맞는 도시를 만들자라고 계속 컨설팅을 하고 지금 이 샌디에고 대학은 세계 최고의 바이오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런 전문가들이 없으면 우리도 있다. 왜?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이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거나 은퇴한 사람들을 찾아보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여기 와는 우리가 육도원 원장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나서면 우리가 수십 명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동네 삼척 다 대기업에 있는 사람 다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들어야 사람은 보는 것만큼 알고 아는 것만큼 볼게 돼 있습니다. 이 안목과 식견과 실력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정부, 시, 기업, 산, 대학, 학교, 시산학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농촌에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축제를 보면서 필요하죠. 그런데 축제에 많은 돈이 뭐에 들어가죠? 무대 쓰는 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무대 쓰는 돈도 좀 아끼면 잘 생각해보면 25톤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잘 만들면은 컨테이너 박스를 잘 개조하면 그거 동네별로 다 가면서 그 음향장치 다 달면 다 돌아가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보고 한번 뭐를 하냐? 우리가 만약에 해삼으로 먹고 싶으면 해삼과 관련된 지식산업을 해야 된다. 왜? 우리는 당장 대학이 없으니까. 사례가 있어요. 다보스라는 데가. 여기 옛날 백혈, 여기 뭐냐면 결핵 환자 치료하는 곳인데 스위스의 작은 마을이에요. 평창보다 훨씬 작습니다. 거의 저 삼척에 있는 위치로 보면 거의 삼척에 있는 원덕에 있는 저기 태백산 내려가는 그 밑에 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한 교수가 지식으로 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을 만들어서 1년에 전 세계 지도자가 모이는데 이 지식 장사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왜 이런 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위스가 만드는 건강식품 박람회 있어요. 우리가 도쿄에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삼이면은 인삼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와 박람회를 해야지. 해삼으로 먹고 싶으면은 해삼과 관련된 걸 해야죠. 삼척이 만약에 수소에너지를 하고 싶으면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학회와 세미나와 전시회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동네 축제도 좋지만 대표적인 축제는 이제 앞으로 지식을 모으는 행사, 거기 가면 새로운 우리의 눈을 뜬 행사로 축제를 바꾸자. 어떻게 바꾸면 이게 완도에서 하는 해조류 박람회입니다. 이런 걸 우리도 서서히 세계적인 걸 만들어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인삼을 키운다고 치면은 도대체 이거 대학이 어떤 대학이 인삼을 연구를 하죠? 두 번째, 폴리텍 대학이나 여기서 일할 사람을 누가 길러주죠? 유치원하고 초중고는 누가 만들죠? 병원은 누가 만들죠? 그런데 거긴 너무 재미가 없다. 거기 뭔가 클래식을 들을 수도 없고 거기는 뭐 미술도 없고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 누가 해주죠? 해삼을 키우고 해삼을 하려면 해삼에서 그 최고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대학에서요? 강릉대학에서요? 아니면 관동대학에서요? 어디서요? 강원대학에서요? 애들은 어디서 길러내죠? 폴리텍 대학은 누가 만들어내죠?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있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병원 문제는, 문화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하지? 해삼도 마찬가지. 관광은 어떻게 하지?
DMZ를 세계적으로 만들려면 유네스코는 어떻게 하죠? 이거? 대학교, 인력 조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의료, 문화, 이걸 세트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미래 산업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건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인삼을 하나의 대학교를 정하자. 그래서 인삼과 관련된 연구를 하자. 그 다음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가 있으면 서울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는 아니지만은 서울대학교가 운영하는 대화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서울대학교가 운영하는 방안을 하는 거죠. 강원대학교가 있으면은 강원대학교가 인근에 있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죠. 원준 연세대학이. 왜냐하면 대학교에는 수많은 박사들이 있고 외국인에서 온 연수생들이 있고 대학교에 있는 그 인력인 리소스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줘야 돼요. 평창에 있는 면원초등학교가 폐교육에 있었는데 원주에 있는 민족상황고등학교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하고 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면원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가 풀로 꽉 찼어요. 제주도에 뭐냐 국제학교를 지원하니까 서울에 있는 부자들이 전부 지금 제주도에 집을 사가지고 살잖아요. 학교 문제를 해결해. 그러면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대학을 충분히 활용하자. 두 번째로는 병원 문제는 원주에 있는 저희 김용희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강원도형 의료형을 찾아내야 돼. 전 이건 우리가 꽤 여시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내자.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1년에요 53세가 됐는데 삼성, 현대 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상무 안 되면 쫓겨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공직자들 59세, 60세 되면은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어제 제가 토지공사 사장을 만났는데 토지공사 사장이 이렇게 할 거래요. 이제 1급 이상 지낸 사람들 59세를 해당 지자체가 원하면 이 사람들이 모든 도시 건설을 해봤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당 지자체가 원하면 토지공사 월급 다 주고 다 해당 시군에 다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강원도지사 했을 때 삼성에서 협력관 와 있었어요. 기업 협력관. 한국은행에서도 와 있었어요. 교육청에서도 교육협력관 와 있었어요. 국방부에서도 국방협력관 와 있었어요. 그렇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산학협력위원회를 만들고 지역에서는 우리가 은퇴한 사람들을 찾아내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삼산업을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삼과 관련된 연구자들, 디자인할 사람, 마케팅할 사람, 온라인 해줄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전부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여기다 몇천 명만 모으면은 이 산업을 일으킬 수 있어요. 파주해일이라는 데가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 그렇게 수백 명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의 은퇴한 미술가들 100명이 한 마을에 살아봐요. 200명의 음악가가 만약에 강원도 어느 한 마을에 산다면 많은 교수님들은 레슨을 하는 거잖아요. 레슨하는 게 강남하고 강원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훨씬 더 음악당도 만들어 드리고 쾌적하게 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자들을 하자. 우리가 영월군 보건소에 백병원에 정년하신 분이 우리나라 연골치료의 1인자가 그분이 과장으로 오셨죠. 그럼 연세 70이에요. 그분이 오시고 나니까 영월분들도 물론 좋지만은 강남에서도 연골치료하러 오잖아요. 요새 65세가 절대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75세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한데요, 여러분. 근데 75세까지 하루 8시간 일할 수 없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하루에 지식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는 시간은 2시간에 2시간 반이에요. 아침 출근해서 신문 보고 대충 뭐냐면 이메일 좀 체크하고 커피 한 잔 먹고 회의 한번 하고 집중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실제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75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은퇴 없는 도시를 강원도의 캐치플레이스로 하자. 강원도에 오면은 은퇴 없이 살 수 있다. 원하는 데까지. 그러나 혼자 살면은
암만 서울대학을 나오고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상무가 안 돼 부장을 해도 튀김집을 하면 절대 동네 사람보다 잘하기 어려워요. 농사를 지면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잘 못 져요. 근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100명, 200명이 모여서 하려면 반드시 세계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문제는 지식에서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지식을 있는 사람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강원도에 가면 은퇴가 없는 도시가 온다. 그런 걸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마을에 가면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 뭐 얼마 주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만 그 애를 낳으면 몇십만 원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강원도 평창 강원도 만약에 저 우리가 횡성에 오면은 자, 이 마을에 오면은 이러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 대신 우리가 50만 원을 주고 한 100만 원을 드리고 대신 이런 일을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여러분 그 음성 꽃마을이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러면은 음성 꽃마을인데 요거를 제주도 오설록처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 오설록이 그냥 농사를 져가지고 절대 오설록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상당한 지식과 기술이 들어가고 마케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1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오게 되면 일단에 그분들이 주거단지를 만들면 저렴하게 살아갈 수 있죠. 괜히 서울서 32평 아파트를 몇억 원짜리를 10억 원짜리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이거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1년에 은퇴자가 약 50만 명쯤 됩니다. 10대 기업에 53세인데 뭐냐면 이게 상무가 안 된 사람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만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 강원도서에서 은퇴 없는 도시. 또 하나는 강원도 군 장병이 18만 명입니다. 군 장병 중에 우수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군대 생활도 즐겁고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군대 생활이 뭐냐?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정예로 가장 똑똑한 애들은 군대에 탈피해도 군대 가면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사이버 부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그래서 군 장병을 활용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만들었으면 너무 소원이 없겠어요. 뭐냐면은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정선에도 폴리텍 대학에 놀고 있는데 웰리스 대학으로 바꿔가지고서 우리가 명상하는 학교, 직업학교, 그 다음에 스포츠, 산악,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육으로 넘어가겠어요. 이 아까 저출산 얘기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장려금 수조 원을 썼는데 간데 흔적도 없어요. 우리가 애를 낳으면 애를 낳아요? 우리 50만 원 주면 애를 낳아요? 그리고 여보 지금부터 애를 낳읍시다. 낳으면은 그게 일주일 만에 생겨요? 그 20년 뒤의 일이에요 그거. 그런데 왜 애를 안 낳아? 일본에서 논문에 보면 애를 왜 안 낳냐라고 보면은 직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 낳는 거예요. 생활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애 키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을 하는데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한다. 애를 낳으면 0세부터 8세까지 키워주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강원도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대는 데는 무조건 유아원부터 유치원까지는 다 짓게 한다. 그리고 15층까지 짓게 현행 법으로 돼 있으면은 20층까지 짓게 해줄 테니까 유아원하고 유치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내고 안심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공립 어린이집 가려고 아주 난리예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지금 전부 강원도 모든 지자체가 다 보조금 주고 있어요.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쌍둥이 아이인데 부모가 일정한 아이하고 부모가 계속 바뀌는 아이를 보니까 부모가 계속 바뀌는 아이가 훨씬 발육 상태가 나빠요. 또 연구조사를 해봤어요.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 중에 미국에 성공한 사람을 전부 조사해보니까 옆집 할머니든 외할머니든 누구든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 됐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절대 애 안 낳아요. 그러면 제가 평창에 있는 여다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 갖고 있는 땅이나 공간이 있잖아요. 이걸 새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여기랑 우리가 해서 여기다 유아원 유치원을 만드는 거를 하면
훨씬 속도 있게 만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 알뜰신잡에 나온 유현진 교수가 한 말인데, 대한민국에 담장이 있는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저 왼쪽에 있는 게 교도소고 오른쪽에 있는 게 학교라고. 학교 담벼락에 서 뭐냐면 등치 큰 애가 담배 피고 조그만 애 들러서 패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강원도는 이렇게 하고 있죠. 유럽에서는 많은 초등학교가 오후에 3시 끝나고 나면 거기서 기초회의 대신에 거기서 회의들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 회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조기 축구회 하는 것도 학교에서 돈 내야 되죠. 그 돈 못 내니까 거기 표가 있으니까 기초단체에서 돈 주죠. 주차 문제가 부족해서 학교 밑에 지하 주차장을 팠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파지죠. 그래서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을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운동장을 개방하자. 수영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훨씬 더 우범지대도 줄어들고 공간도 아낄 수 있다. 자, 이제 넘어가겠어요. 맨 오른쪽 거 이제 저희가 10월 24일 날 한국에 저희랑 같이 이제 하게 된 건데,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요즘 애들은 뭐냐면 공부를 운동을 안 시켜요.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세계적인 논문을 냈어요. 이 학교도 만들었어요.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여기는 아침에 전교생이 학교 오면은 1마일을 뛰어야 돼. 1.6km, 1600m를 뛰고 난 다음에 1교시, 2교시에 제일 어려운 과목을 배치하면 수학 능력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논문으로 다 입증됐고 전 세계 과학평가에서 1위하고 수학에서 6위하는 게 네이퍼빌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에 오면 또 학교를 좀 새롭게 만들면은 강원도는 신나게 운동하는 학교를 만들고, 그냥 운동하면 좋은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 교수나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가 훨씬 더 강원도가 다른 서울시와 차별화된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요즘에 학교 안 보내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거를 한번 우리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강원도에 기숙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힘들어요. 야, 이게 학교냐 군대냐 이게 너무 기숙사 생활이 너무 딱딱하다. 잠자는 데만 있고 밑에 있어.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요 기숙사를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자는 공간은 작게 하고 나머지를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요 샤오미에서 만든 아파트에, 미래형 아파트예요.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숙사를 바깥으로 빼내자. 응?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마을 주민하고 있는데 어디 경계 지점에다 이렇게 지면은 그게 훨씬 더 마을 주민들 상권도 살리고 아이들도 즐겁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훨씬 더 대학이 창업 중심의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기숙사가 훨씬 더 활발한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은퇴하는 음대 미대 교수를 유치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창이나 우리가 태백 시립도서관 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애를 공부하라고 내가 그렇게 공부방을 잘 만들어줬는데 우리 애는 공부방에서 공부를 안 하고 전부 스타벅스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굉장히 젊은 시장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시립도서관에는 왜 학생들이 오질 않는 거지? 왜 우리는 공부방을 잘 만들어주는데 우리 애는 공부를 공부방에서 안 하고 왜 스타벅스에 가서 할까? 라고 생각해서 스타벅스랑 같이 이런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1년에 여기 100만 명 관광객 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별마당 도서관이고 이게 스톡홀름 도서관입니다. 세계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입니다. 마치 우리 검투사들이 나오는 이런 것처럼 만들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의 저 절벽 위에 이 도시를 왼쪽 도시를 모두 다 아름답다고 그러죠. 산토린이라고 유명한 곳이죠. 저 바다는 아름답고 동해안 바다는 안 아름다워요. 우리는 왜 저런 걸 못 짓는 거죠? 응?
우리는 왜 자꾸 무슨 꽃이 말릴 일도 없는데 자꾸 네모 반듯하게 왜 자꾸 슬라브를 짓는? 우리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 할 때 보니까 지금부터 18개 시군에 있는 강원도부터 전부 도시교육위원회를 한번 사사지 보세요. 건축교육위원회를 다 해보세요. 그럼 그 안에 건축학과, 경제학자, 사회학자, 노인들의 사는 삶, 이거를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돼야만 이런 도시가 나올 수 있어요. 도시교육위원회, 건축위원회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집을 짓고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산토리에 괜히 몇백만 원 가지 말고 그 바다나 이 바다나 그 바다가 그 바다일 수 있어요. 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원도는 여기에 도전해요. 이제 농민단체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대략 지금 대부분 스마트팜을 해가지고 옛날 제가 이제 스마트팜에 우리 조 원장님께서는 유리온실 같은 얘기 하지도 마라. 우리가 그거 하다 다 망했다 이럴 수 있는데 유리온실은 우리한테 너무 비용이 큰 거고 스위스에 가면은 10kg, 15kg짜리 뭐냐면 비닐하우스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10kg, 10kg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 비닐하우스 우리한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팜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자꾸 방울토마토나 자꾸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에게 맞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게 뭐냐를 찾아내면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동환 원장님 이건 제가 일본 가서 알게 된 건데 점점 더 뭐냐면 우리가 이 컴퓨터를 많이 쓰게 되고 매일 하루에 뭐냐면 이게 컴퓨터 칩이 1조 개씩 팔리거든요. 1조 개씩. 컴퓨터라는 게 다 전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컴퓨터라는 게 다 정보를 움직이고 데이터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고 데이터 처리하는 게 세계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두고 있고 미국에도 하나 두고 있고 두고 있어요. 지금 구글도 MS도 돈을 많이 버는 게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전기값이 싸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진이나 해일이 없어야 돼요. 일본이 데이터 센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나 이런 데 데이터 센터들이 자꾸 나오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 갈등이 생기니까 한국이 훨씬 데이터 센터로 안정된 거예요. 그리고 저쪽 동남아에 두려고 보니까 데이터 센터 그쪽은 뭐냐면 전력의 질이 나빠요. 이게 앞으로 네이버가 여기 와 있는데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고 용인시하고 아주 대한민국이 난리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됐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진짜 자꾸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라고 보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 인구가 대략 한 8만 명 사는 이 스페인의 한 도시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인구 8만 명이면 절대 작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특이한 시장이 등장했어요. 앞으로 우리 동네에는 버스도 안 다니고 모든 도심에는 자동차를 못 다니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살지 우리가 막 지역 주민들이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주차장은 시 도심 외곽 지역에다가 8만 대의 주차를 동서남북에다 만든다. 앞으로 우리 동네 이 시내에는 절대 차가 못 다닌다. 난리가 났겠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 처음에 도심에 차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슬슬 걸고 다니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이제 처음에 텅텅 비었다가 이제 애를 끌고 다가도 아무런 위험이 없잖아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유모차로 된 거 사람이 다니고. 그러니까 마치 제주도에 올레길을 만들고 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걸으면은 물도 먹어야 되고 조그만 가게가 생기듯이 차츰차츰 조그만 소상점들이 생기고 인근에 있는 큰 대형 마트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웃을 발견하게 되고 훨씬 더 행복한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려 지금 5선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이 도시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차 없이 산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 차 대신에 드론의 세상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70kg짜리 몸 하나 유지하는데 1.5톤짜리 차를 끌고 다니는 게 불합리하잖아요. 다 인간의 상상력의 노력이다. 이제 마지막 끝을 내겠습니다. 강원도에 하나는 건강 관광 산업으로 가면 우리의 미래가 있다.
수명 100세 시대 인간 중국과 아시아의 중산층이 온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건강하게 살려면은 먼저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두 번째 먹는 거, 세 번째 건강한 거, 네 번째 정신 건강을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건강 관광 산업을 만들려면 첫째는 대학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애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다음에 의료, 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걸 해나가면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미래는, 요게 손기정 선수가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 때 갔을 때 기차표 티켓입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쿄부터 베를린까지 가는데 부산에서 내려가지고 하얼빈으로 가가지고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가지고 베를린으로 가는 거예요. 80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가 저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갔는데 지금 우리는 못 가잖아요. 38선 때문에. 우리 이 38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운명을 해결하지 못해.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저기 베트남 갈 때 기차 타고 가는 거 보고 우리도 깜짝 놀랐잖아요. 아, 북한에서 베트남까지 기차도 타고 갈 수 있구나. 이 세상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목이 좋아야 장사가 된다. 길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경부선 전략을 쓰면 천하는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길목에 강원도가 중심에 쓸 수 있느냐, 한국의 중심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전략을 만들자. 생긴다. 어떻게 오느냐? 과거에는 실크로드 상의 도시가 모두 다 번성한 도시였어요. 당나라 태종 때 신라의 최치원이 가가지고 과거 시험을 봐서 공무원 생활도 했어요. 이때 당나라 서안이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이때 외국 사람이 10만 명이었어요. 서안부터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로마까지 가는 이 실크로드 상의 사마르칸트나 타슈켄트나 모든 도시들이 번영의 도시였어요. 실크로드, 즉 땅의 길의 시대였어요. 두 번째 시대가 왔어요.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저기 원나라에 갔다 온 이상한 마르코폴로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책을 썼어요. 원나라에 갔다 오니까 동방견문학이라는 책을 써보니까 거길 보니까 온갖 황금으로 가득 찬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저 내 황금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 항해 시대를 발견하면서 인류 역사를 새로 썼죠. 콜럼버스가 이 여행하는 동안에 일기장에 썼는데 일기장에 황금이라는 단어가 6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등장하고 나서 한번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 등장했죠. 우리가 한반도도 잘 봐요. 서울 빼놓으면 부산, 목포, 인천, 뉴욕, 오사카, 동경, 버밍햄, 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죠. 샌프란시스코. 바닷가에 있는 바다의 길을 바다를 지배한 자들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또 하나의 길이 열리고 있어요. 뭐냐면은 북극 항로. 올해 알래스카가 34도까지 올라갔어요. 며칠 전에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몽블랑봉에 있는 그게 23만 제곱킬로미터, 23만 제곱 입방미터, 23만 입방미터 그 눈이 빙하가 녹아내릴 거라고 하고 있죠. 북극의 얼음이 녹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모든 배는 유럽으로 가는 거는 저기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가서 수에즈 운하를 가는 것보다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우리 강릉 앞바다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러시아를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빠른 길이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길이 등장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딱 암스테르담까지 가는데 호치민이 딱 절반입니다. 그러면 호치민의 오른쪽에 있는 상하이, 천진, 모든 항구 도시는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강원도 앞바다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른 새로운 인류사의 최초의 밸류체인이 생겨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이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거예요. 왼쪽 날개. 이거는 미국까지 가는 오른쪽 날개. 그럼 인류 최초로 두 개를 연결하면 아시아와 유럽, 아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인류사의 최초의 하나된 길이 열린다는 걸 말합니다. 이 길이 열리면 그 길이 열리는 중심에 한반도가 있는 거, 그
해안가의 중심이 강원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브리러라는 그 작가가 연해주 사람이에요. 율브리러 사는 사람이 서양 사람 같기도 하고 동양 사람 같기도 하고. 저기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은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소수민족이 120개 문제점 됩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말 타고 도망가다 보니까 알래스카에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최초로 아시아와 유럽과 아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최초의 대륙이 열리는데 거기에 중심에 한반도가 열린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청와대 같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유엔 사무총장을 했는데 아시아에 가보니까 아시아 지도자 회의도 있고 중동 가니까 중동 지도자 회의도 있고 아메리카 지도자 회의도 있고 유럽 회의도 있고 다 있는데 이상하게 전 세계 지도자 회의가 없는 게 동북아 지도자 회의가 없다. 지금 그렇잖아요. 한일 간도 모였다 만났다 안 만났다. 한중일도 한번 만났다 안 만났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 7개국의 나라의 정상이 만들 수 있는 만나야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운명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당장 저는 통일하자는 거 얘기 아니에요. 중국하고 대만 정도에만 경제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 길이 열리게 되면 이 거대한 새로운 밸류체인에 우리가 몸통에 쓸 수 있다. 길목에 쓰면 우리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 길을 한번 열어볼 때 우리가 운명을 바뀌게 된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열리게 되면 아시아와 유럽, 아시아와 미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몸통에 쓴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아시아의 45억 시장에 건강 관광 상품으로 관광의 미래 산업으로 우리 강원도가 한국이 일어설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인구 5천만인데 북한은 2,500만, 7,500만이에요. 만약에 북한이 잘 살게 되면 북한도 베이비붐이 생기면 우리가 인구 1억으로 갈 수 있어요. 일본은 매년 인구가 100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프랑스 인구 6,500만이고 영국 인구 6,600만이고 독일 인구 8천만이고 일본 인구 1억이에요. 우리가 남북한만 합치면 독일만한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 틈바구니에 힘들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독일 정도의 경제력을 갖는다면 일본 정도의 경제력을 갖는다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바꿀 수가 있다니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네덜란드가, 싱가포르이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라는 그 나라가 전 세계 문명 국가가 되잖아요. 반도 국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탈리아라는 반도 국가가 전 세계 1000년간의 문명 국가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어떻게 되느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에 태권도 도장 다닐 때 처음에는 이 격파를 하면은 처음엔 주먹이 깨지잖아요. 피가 나고. 근데 그게 6개월 다니고 1년 다니고 2년 다니면은 몇 년 다녀서 까만띠가 되면은 결국 우리가 돌도 깨잖아요. 결국 의지를 갖는 거죠. 꿈을 갖는 거죠. 강원도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강원일보에서 우리 박준호 사장님이 안 오면 나를 가만 안 둔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왔는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꿈꾸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상상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위대한 꿈을 가지면은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고달퍼요. 왜? 사람은 생각에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민중당을 지지하든 대세히 지장이 없는데 꼭 추석날 모여가지고 정책에다가 싸우고 헤어지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상상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새롭게 상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제 내가 살아왔던 결과입니다. 그러면 오늘 못 사는 거는 어제처럼 살았으면은 또 못 사는 거예요. 오늘처럼 살면 내일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다른 인생을 원하면은 오늘 새로운 각오를 갖고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해요. 새로운 도전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고 본 것만큼 하고 시선의 높이를 널리 보고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여러분들을
각성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 내부의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실히 한번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옥수수 수염차 하나만 팔아도 거기서 신장약을 하나 개발하면 수조 원짜리 산업이 나온다. 인산산업 하나를 만약에 인산산업으로 커피를 대체하면 100조 원짜리 회사가 나올 수 있다. 우리의 강원도 내에 있는 자원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천연물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건강이라는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봐지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더 분투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